정배경 교수님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배견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코칭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코칭이란 무엇이냐? 코칭의 정의를 하기 전에 코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무언가를 먼저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학문이 학문 나름대로의 굉장한 의미와 또 가치와 중요성, 또 발전할 수 있는 틀들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코칭은 인간 자체가 중요한 그런 경험적인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개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중을 기반으로 한 학문이기 때문에 코칭 철학을 간단하게 알려드린다면 모든 사람은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내면에 온전하게 갖고 있다. 또 하나는 그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로부터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다. 이 말을 뒤집어 표현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는 이룰 수 있어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이념적인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코칭을 바탕으로 코칭의 철학에서 말씀드리는 존중은 존재로서의 존중이에요. 저도 실수하기도 하고 제 행동이 온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 저의 존재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존재로서의 존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의 것들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코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인접 학문으로 이제 심리학, 상담,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궁극적인 차이점이 그거예요. 코칭은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학문이라는 거. 또 하나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내가 그걸 따라함으로써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역동과 내면의 가치와 내가 갖고 있는 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행복의 주관적인 가치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코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재능과 자원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존재하나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들. 네. 근데 저희는 드러내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의 무의식 95%에 해당되는 무의식에 여러분의 귀중한 자원이 재능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물창고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칭은 1차적으로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다라는 근본 철학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지시하는 학문이 아닌 거예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희는 티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거는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코칭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역동성을 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찾아내고 답을 찾는 거죠. 이게 학문으로 연결이 된다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자기주도 학습. 네. 들어봤습니다. 스스로 내가 그 공부를 왜 해야 하지? 내적 동기를 깨움으로 그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 이게 코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좀 공부에 있어서 자신감이 좀 없는데 네네. 그럼 피칭으로서는 내 실력이 드러날 수 없지만 만약에 코칭적인 접근을 한다면 내가 아주 공부를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할 때라는 전제가 있어요. 원할 때. 네. 그래서 코칭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상당히 공적으로 많이 합니다. 네. 엄마가 원하는 걸 자식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각각의 나름의 나의 인생이 확보되어 있는 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이 너에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 착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볼 때 내가 가장 잘 알아. 너에 대해서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의 인생이 보장돼.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노연하자는 얘기예요. 신뢰, 믿음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처음 코칭을 접하시는 분들. 네네. 기본적으로 학문이라는 거는 이미 연구되어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론으로 되어 있는지, 학문으로 밑바탕이 이루어져 있는지 아직도 꾸준히 연구는 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코칭이 또 하나 정말 괜찮은걸? 이라고 말씀드려도 과하지 않은 이유는 경험 학문이라는 거예요. 실용 학문이며 경험 학문이다. 그래서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적용해 봤더니 이런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생활에서 그러한 그 증거들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 체험을 통해서. 그렇죠. 주변에 달라지는 변화는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수시로 크고 작은 변화들을 느끼고 예. 있고요. 좀 더 크게는 기업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서의 변화를 직접 실감하실 수 있으시죠. 굉장히 코칭이라는 것들이 각 분야에 만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할 때 개인적인 언어는 조작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코칭의 철학이 실현된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정의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에 유아 심리의 오은영 박사 네네.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하는 건 코칭이에요, 심리학이에요? 믹스가 돼 있어요. 네, 저도 자주는 못 보고 가끔 봐요. 아이들에 해당되는 것과 어른에 해당되는 것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른의 경우는 거의 하고 계시는 질문이 코칭 대화예요. 코칭적 질문.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정말 기대하는 건 뭐야? 네, 이런 게 일반적인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의 태동으로 돌아간다면 정신과에서 히스테리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연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적용을 위해서 내적 심리와 행동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지? 라는 게 연구의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코칭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인파워링 할 때 얼마나 나다운 역량을 개발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니? 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람의 모든 문제가 선을 긋듯이 여기서 여기까지 코칭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사람과 함께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모든 학문은 연결성의 고리를 끊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코칭은 직접 솔루션을 제공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전혀 안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양해를 구하고 상대가 원할 때 나의 제안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네, 해주세요. 그럴 때 가능하다는 거죠. 코칭을 접하시는 분이 내가 코칭을 정말 받아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럴 때는요, 사실 부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거의 경험에 대한 실패,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정서와 에너지로 나에게 있을 때는 뭐가 떨어질까?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코칭에서 함께 다루고 있어요. 제가 뜻을 세웠어요. 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뜻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침대 밖을 나갈 기운이 없어요. 그럼 저는 그걸 실행할 수 없잖아요. 이런 정서, 긍정적인 정서는 에너지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그래서 그런 어떤 자각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혹자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초기에 코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가장 최초의 코치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두 가지에서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내 내적인 성찰을 쉬지 않고 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에 아마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정말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아는 게 없는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을 향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훌륭하고도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성찰의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인정과 지지. 그런 거 생각하셨다니 굉장하시네요. 공감, 인정, 지지. 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신 거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질문들,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질문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 중심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 중심의 질문, 상대의 호기심을 찾아가는 질문, 온전히 상대의 100% 지각으로 쏠려있는 질문들, 이렇게 질문을 해나갈 때 그 질문을 통해서 내 내적인 역동이 발현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MBTI가 왠지 다 비슷하실 것 같은. MBTI는 뭐냐면 성향과 기질의 다양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것 중에 20분의 1 정도? MBTI가 갖고 있는 거는 나 자신의 성향, 내적 성향을 알고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기여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름에 대한 이해예요.
대극 기질이거든요. MBTI는. 그래서 이 대극 기질의 다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정보를 정리하는 게 다르고 정리한 것으로부터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16가지거든요. 제가 아까 주기능이 내적 사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적 사고가 틀이 돼서 행동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엄마가 내적 사고가 주기능이고 아이는 예를 들어서 F가 주기능이에요. 감정이. 가다가 아이가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딱 걸려 넘어졌어요. 응아 애가 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내적 사고가 주기능인 엄마 뭐라고 말하나 하면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뛰지 않아야지. 돌부리 잘 봐야지. 이게 먼저 나가요. 근데 F는 감정적인 손상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사랑하지 않나 봐. 근데 F인 엄마는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어디 아프노 하고 앉아가고 같이 울어. 내적 주기능이 사고인 분하고 F인 분하고 누가 자식을 덜 사랑해 더 사랑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에 대한 이해가 상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성향에 대한 기질에 대한 그런 성격을 분류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MBTI 16가지는 다 알잖아요. 주기능 다 알아요. 다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을 16가지의 하나에 넣는다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결국은 우리는 그걸 통해서 다름에 대한 이해로 접근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그 똑같은 유형 안에서의 섬세하게 다름에 대한 거를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77억의 인구가 독립적으로 하나로서 드러날 때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지? 이게 되었을 때 아 이제 하산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계속 우리가 사람에 대한 존중과 탐구와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면 되지 않겠죠. 과연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